현 검찰총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녀 관계고요. 네. 가짜 잔고 증명서 위조도 김건희 씨 회사에 감사가 했고 자금 융통도 만약 김건희 씨가 했다면 김건희 씨 역할이 과연 작은 것일까? 검찰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 관련 사건들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걸 MBC보다 먼저 보도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타파의 신인보 기자님을 만나는 건 참 반가운데 네. 항상 들고 오는 것들이 예. 손발 벌벌 떨게 하는 것만 들고 와요. 오늘도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그 주변 처가 얘기죠. 처가 이야기를 또 들고 예.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 굉장히 그 예민할 수 있는데 오류 없이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보면은 약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 일단은 맞아요. 예. 동업을 하고 예. 그리고 동업자를 처가 쪽에서 구성. 이제 돈을 벌어. 그런 맞아요. 다음에 법적 분쟁으로 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예. 이분들은 크게 처벌 안 받는 사문서 그런 위조가 양상이더라고요. 끼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한번 좀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2003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건물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싸게 사서 이걸 제값 주고 파는 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액수를 보면 99억 원에 사서 네. 이거를 제값인 152억에 팔면 한 53억 남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89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0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 10억의 투자금을 들고 나타난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업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5개월 만에 투자를 한 지 5개월 만에 실제로 152억에 팔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개월 만에 53억을 벌었죠. 네. 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자라는 약정서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 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주고, 바뀌었군요. 예, 안 주고 오히려 고소를 합니다. 정대택 씨를. 그 약정서 있잖아요. 네. 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가 나는 쓰기 싫었는데 정 씨가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아, 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 이 사건에서 정은 씨가 유죄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약정서를 쓸 때 둘이만 안 쓰고 법무사가 끼잖아요. 네. 거기에 끼었던 법무사인데 나는 그런 약정서 쓴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백 씨가 자신이 쓴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장모 최 씨는 원래 약정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지워서 그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정대택 씨는 지고 네. 형사 재판에서 져서 2년 실형 살고 실형을 살았군요. 예. 네. 민사 재판에서 져서 돈 뺏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건희 씨가 2004년도인데 이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서울 가락동에. 예. 현 검찰총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녀 관계고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백 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매매예요. 네. 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이 2억 껴 있었다. 그래서 네. 3천만 원만 백 씨가 준 거죠. 이 시기를 보면 백 씨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한 바로 직후에 김건희 씨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예. 진술이라는 것은 예. 형사 재판에서 그렇죠. 장모 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진술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졌고 네. 민사 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 직후에 소유권을 이제 넘겨줘요.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예. 근데 뭐 아파트 거래는 네.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 아파트 거래 해보셨어요? 해봤죠. 아 예. 대출이 껴 있는 경우에 어떡합니까? 이 아파트에 대출이 대출도 승계를 하죠. 네. 대출을 승계를 하죠. 예, 보통. 예. 아니면은 돈을 다 받아서 대출을 갚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대출은 계속 김건희 씨 이름으로 앞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도 김건희 씨가 계속 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채무자 변경을 보통 하게 되는데 예. 이걸 안 한 거죠. 왜 안 했냐? 이건 이제 당시 김건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채무자 변경을 하려고 백 씨를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라 미안합니다. 빨리 할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왜 화를 내요? 아니 난 돈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말에 따라서 너희 어머니 사건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1억 원을 들고 가요. 그래서 1억 원을 전달하려 시도를 했는데 백 씨가 안 받습니다. 네. 액수가 너무 작다. 아니 근데 1억 원을 왜 들고 간 것이고 그분은 예. 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검찰 진술에서는 백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백 씨의 아내는 아니 우리가 이 일에 협조를 하면 13억을 받기로 했는데 26억의 절반이죠. 네. 정대택 씨가 받기로 했던.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런저런 이제 복잡한 거래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백 씨가 네. 위증을 하는 대가로 예. 돈을 받았다. 라는 게 매우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파트 예. 그냥 단순 거래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백 씨가 나중에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바꿔요. 어떤 재판이냐면 정대택 씨가 최 씨를 위증으로 고소를 하는데요. 위증에 대해서 이제 무고로 검찰이 정 씨를 기소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고소의 내용의 일부가 허위예요. 그럼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요. 네. 사실인 부분만 인정이 돼서 고소가 진행이 되고 근데 검찰이 중간에서 야 너 이거 일부분 사실과 다르네 무고야라고 정대택 씨를 기소를 하고 이 재판에 백 씨가 다시 출석을 해서 이번에 진실을 털어놓겠다. 나는 사실은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아파트도 받았다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증을 했다. 예. 그러면은 장모 최 씨는 위증 교사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 백 씨가 이 진술 번복을 한 지 8일 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요. 검찰의 취지는 뭐냐면 백 씨는 법무사잖아요. 변호사가 네. 아니고. 예. 그런데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으니 너는 변호사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백 씨를. 그리고 이 백 씨는 실제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죠. 결국 정대택 씨와 네. 법무사 백 씨만 실형을 받은 거네요. 예. 그리고 장모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돈 벌고 예. 벌금 정도 문 걸로 끝이 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백 씨가 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경찰에 자수를 해요. 나는 사실은 위증을 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고 이걸 처벌해 주셔서 자수를 하고 자술서를 냅니다. 고소인을 매도하고 역할을 폄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 불기소 처리했고요. 네. 백 씨는 2012년 3월 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건 관련자 정대택 백 씨는 네, 2년 선고를 받아서 실형을 상게 된 거고 윤 총장 장모는 벌금형 그리고 김건희 씨는 아파트를 3천만 원에 팔고 예. 백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하다가 실패를 한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네, 이게 일단은 김건희 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예, 사건 있었던 발생 일입니다. 자체는 결혼 전이지만 재판은 또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 안 씨라는 동업자가 나오고 장모 최 씨가 성남 도촌동에 엄청나게 큰 땅을 사요. 한 40억 주고. 땅을 사려면 자금 조달력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의 자금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잔고증명서를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잔고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네. 아니, 재판장에서 본인이 실토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거 허위죠?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도 했고 본인이 누군가 김모 씨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직접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김 씨가 누구냐? 이 바로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네. 호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당시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과연 김건희 씨가 몰랐을까요?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 입출금 내역에 계좌 거래 내역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직접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장모 최 씨랑 동업자 안 씨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안 씨의 사위의 계좌 내역인데 여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안 씨에게 1,500만 원을 건넸고 다시 1,500만 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안 씨가 이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최 씨한테 말했더니 김건희 씨가 돈을 보내준 거죠. 네. 동업자 안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씨랑 수십 번을 만났다 내가. 그리고 자금 융통은 김건희 씨가 다 했다.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만났고 자금 융통 한 적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장이 배치되네요. 예. 주장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안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가짜 잔고증명서 위조도 김건희 씨 회사에 감사가 했고 네. 자금 융통도 만약 김건희 씨가 했다면 사실 이 땅 매입 전반의 과정에
김건희 씨 역할이 과연 작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사실 이번 검찰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건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당시에 인지수사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 있잖아요. 사실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무고를 인지해서 기소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무도 고소를 안 했는데. 그렇죠.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안 한 거고요. 공소시효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사문서 위조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첫 번째 사문서가 4월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안 씨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모 최 씨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